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또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 대선 이후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전체 코인 시총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갑자기 영상을 보시자마자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다름 아닌 주식 차트입니다. 제 영문문 주식 차트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미리 열어놨고요. 제가 주식 차트를 열어드린 이유는 내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죠. 지금 이전에 0.25%였는데요. 예측치로는 0.5%, 자, 그래서 0.25%를 인상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건데요. 2024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5일이었죠. 자, 월요일, 검은 월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순간 코인 차트가 아닌가라고 헷갈리실 정도로 원래 주식은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죠. 그런데 이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바람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전일보다 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1분 동안 쭉 이어질 경우에 잠깐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원인으로 지목받은 게 일본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해서 일본의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다른데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이 차이에 대한 이 수익을 챙겼는데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본을 회수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충격이 더해져서 이렇게 검은 월요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또 한 번 이런 부분이 있었죠.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결국은 동결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측치도 동결이었고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죠. 이번엔 좀 올린답니다. 올린다. 지난번 엔캐리 청산을 유발했던 부분은 이때였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코인 시장은 어떤지 그때로 좀 돌아가 보면 마찬가지로 잠깐 이렇게 눌렸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계엄 때랑 좀 비슷하죠. 순간 찍었다가 올라왔는데요.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서 확실히 타격도 적었지만 회복력도 굉장히 빠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이더리움이 워낙 시총이 무거웠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금세 회복을 했죠. 비트코인 또한 보시면 비트코인 또한 이때 잠깐 눌렸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이때와는 조금 다르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이때 지난 7월에 인상했을 때 이 벌어졌던 이때와 비교해가지고 N의 선물 투기적 포지션에 대한 규모가 이때에 비해서 80% 정도 감소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을 많이 했죠. 미리부터 올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올렸을 때가 문제지 미리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우리는 항상 이런 거 있죠. 계엄령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계엄령 때죠. 이때를 특별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보다는 좀 짧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평상시처럼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깊게 터치할 수 있는 여지만 있다면 우리는 미리 이 정도 구간에서 입을 벌리고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세일 정보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 현재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도대체 알트 시즌이 오긴 오는 거냐, 언제 오냐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 대선과 관련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하실 만한 뉴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을 대표하는 넘버2 은행이죠. 1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JP 모건 체이스고요. 이제 2위가 자산 순위로 봤을 때 2위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죠. 예전 배우, 지금은 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을 좀 많이 좀 닮아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브라이언 모이니안입니다. 이 브라이언 모이니안 CEO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열정을 감안했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이 은행, 이 업계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규정이 마련돼서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면 거의 모든 은행 시스템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과의 또 연관성으로도 유명하죠.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조금 짧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불장이 왔는지 왔다 갔는지 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궁금해 하시고요. 또 내일 있을 일본의 금리 인상 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오히려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아니다. 미처 담지 못한 핫세일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주는 충격 정도는 지난번보다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 낮게 한번 걸어보자. 자, 더 빠질 수 있으니까 한 2군데로 걸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리플 XRP 언거 추춤하다가 갑자기 올라버려서 너무 이제 비싸서 많이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조금 더 그냥 쌀 때 살 걸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 조금씩 잡으셔서 보충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계엄을 또 한 번 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때 너무 환상적이었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또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감, 두려움 갖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흔들게 할 때 여러분들 물량 뺏기지 말고 꽉 쥐고 계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리플 너무나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7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좋은 날이 왔잖아요. 7년 더 기다리셔서 정말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미 대선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그리고 알트코인 전체 코인 시총 관련해가지고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시면 2017년도 미 대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 2024년도 작년에 이렇게 대선이 있었죠. 이렇게 4년마다 대선이 돌아오는데요. 지금 이 흰색 그래프는 전체 코인 시총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나타내고 있는 차트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미 대선 이후에 전체 코인 시총 자체가 올라왔었죠. 자, 여기서 피크를 한번 찍었고요. 자, 도미넌스는 반대로 떨어졌죠. 자, 21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죠. 대선 이후에 전체 시총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총이 올라갈 때는 어김없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갔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금 아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질 않고 있죠. 마찬가지 전체 시총도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선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때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2021년도 대선 때도 자, 이번에는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그 시점부터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미 대선이 11월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도미넌스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2017년도처럼 3개월이 지나서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아직까지 한 달 정도의 과거를 봤을 때 한 달 정도의 기다림은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미 대선 이후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전체 코인 시총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래서 본격적인 불장은 시작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불장에 대한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불장이 끝났냐 아니면 불장이 오긴 오는 거냐 그런 걱정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일단 좀 접어두시고요. 이제는 트럼프와 관련된 코인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요. 트럼프와 트럼프 아들들이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투자사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담고 있는 코인들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 좀 특징이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1.1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코인들을 담았었는데요. 이 중에 그래서 추가된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추가로 담지 않은 코인 중에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온도 홀더분들은 뭔가 좀 외면을 받았다라고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나마 좀 위안을 드리면 더 담진 않았지만 팔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께 간혹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더리움이 가격 펌핑이 시작돼야 그 이후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도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플랫폼인 이 라이도에 스테이킹 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자, 현물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나마 ETF를 스테이킹할 수 있는 루트가 두 가지인데요. 코인베이스에 위탁하거나 또는
이 라이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갖고 있는 이더리움 중에 4747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분이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 이더리움 ETF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이 스테이킹이 허용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서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리플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또 2025년은 특별한 해죠. 이 부분 어떻게 슬기롭게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지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리플 XRP는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불장 안에서 리플 XRP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번 불장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불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마지막 불장이고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불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본격적인 불장은 아직 시작 안 했다는 게 중요하죠.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었을 때 그 폭발력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날 건데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하는데 왜 같이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관점을 나누면서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고요. 제 관점을 나눈다고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제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와 투자가 증가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생태계가 더 단단해지고 좋은 코인은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 4개월 만에 15,000% 약 1,500배 상승을 했고 헤다라 같은 경우에는 단 2개월 동안 1414% 140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듯 불장에서는 100배, 200배는 우습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손실 위험이 제로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여러 번의 불장을 통한 경험과 누구보다도 빠른 정보를 통한 분석으로 저 GP가 욕심을 버리고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 100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원에 100배면 100만원이죠. 그런데 100만원에 100배면 1억입니다. 단위가 달라지는데요. 결코 적은 수익이 아니죠. 제 경험상 시너지가 가장 좋은 최적의 금액이 최소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만 원으로 이번 불장 안에서 3억을 모을 겁니다. 3억이면 경기도권 전세도 가능하고요. 작은 프랜차이즈 사업도 가능한 금액이죠. 그래서 3억이 목표고요. 저 GP가 스파르타식으로 꼭 3억을 모아 갈 겁니다. 이름하여 GP 스파르타 300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불장 순환 매매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유료 아닙니다.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무료라고 절대로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SM 회원보다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기본적으로 구독자 분이셔야 되고요. 죄송하지만 시드가 300만 원이 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미 구독 중이시면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2388-8086번으로 문자 숫자로 300 또는 한글로 300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제가 확인해서 전화 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 스파르타 300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월 100분만 한정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시고요. 다음 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그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파르타라고 해서 제가 수익 관리를 빡세게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참여 여부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자유롭게 소통방을 나가신다든지 문자 수신 거부를 하신다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지만 잘 따라오지 않으시면 3억 만드시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꼭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0만 원 시드가 부족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번 달에는 아까 보여드렸죠? SM 신청하셔서 기본적인 스터디와 이 시드를 모으는데 집중하시고요. 이 시드가 모아지면은 다음 달에 스파르타 300 신청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보는 불장 기간은 아직 1년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마감되기 전에 여러분들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